다이어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을 통한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영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체중 증가와 함께 여러가지 경고 신호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체중을 줄일 것을 권고했고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졌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친구가 추천해준 손쉽게 실천하는 다이어트 음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다이어트 식단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중 눈에 띄었던 것은 다양한 채소를 활용한 스무디였다. 특히 시금치, 케일, 바나나, 그리고 아몬드 우유를 넣은 그린 스무디는 준비도 간편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다. 지영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이 스무디를 만들어 마셨다.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고 계속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마시게 되었다. 아침 스무디는 좋은 출발이었지만 지영은 점심과 저녁도 신경 써야 했다. 그녀는 닭가슴살과 각종 단백질이 풍부한 재료들로 만든 샐러드를 주식으로 결정했다. 참깨 드레싱을 곁들이니 훨씬 먹기 수월했다. 여기에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밥 대신 고구마를 추가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 덕분에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그녀는 체중이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면서 활력이 넘쳤다는 점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밝아진 얼굴과 함께 날씬해지는 몸매를 보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지영은 주저없이 손쉬운 다이어트 식단 덕분이라며 웃었다. 한 달 동안 지속했던 이 다이어트는 그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체중이 약 5kg 정도 줄었고 몸의 붓기 또한 확연히 감소했다. 무엇보다도 건강상의 몇 가지 문제들이 개선된 것 같아 더욱 기뻤다. 체중 감량의 결과와 함께 그녀는 몸의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다. 지영의 경험담은 사무실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동료들이 그녀의 조언에 따라 다이어트 음식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이어졌다. 손쉽게 실천하는 다이어트 음식은 이제 회사 내에서 트렌드가 되었다. 결국 다이어트란 단지 체중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 과정이었다. 손쉬운 다이어트 음식은 자신 역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지영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이어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었고 일상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잠에 대한 고민으로 매일 밤을 보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이 침대로 향하기를 바랐지만 막상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뒤척거리다 보면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일쑤였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자 점점 피로가 쌓였고 결국 내 일상은 엉망이 되었다. 그때 나는 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깊고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해결책들을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로 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침대와 침구류는 편안해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하고 촉감이 좋은 침구를 마련했다. 또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예전보다 잠잘 때의 편안함이 한층 더해졌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취침 전 습관을 점검했다.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이제는 스크린 타임을 줄였다.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했다. 이 습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핸드폰 화면에 푸른 빛이 방해하던 수면 패턴이 회복되었다. 세 번째로 명상과 스트레칭을 도입했다. 취침 전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긴장들을 풀어주었다. 숨을 깊게 쉬며 몸을 이완시키는 이 과정은 나를 더 빠르고 깊은 수면으로 안내했다. 네 번째 꿀팁은 카페인과 음주를 줄이는 것이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습관을 바꾸었다.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는 것으로 대체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나 알코올의 방해 요소 없이 더 깊고 안정적인 잠을 취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내 체내 시계가 일정한 리듬을 찾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깊이 잠드는 것이 쉬워졌다. 여섯 번째로는 지나친 걱정을 잠자리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 두었다.
오늘의 걱정과 고민을 적어두고 그것이 나를 침대에서 괴롭히지 않게 했다. 마음의 정리가 되니 수면의 질이 한층 더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는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 10분이라도 햇빛을 쬐고 나면 기분도 좋고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에 들기 쉬웠다. 태양의 빛은 내 생체의 리듬을 바로 잡아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제는 잠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깨달았다. 여러분도 이 꿀팁들을 통해 더욱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져가길 바란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나영은 건강 잡지에서 슈퍼푸드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이어서 그녀는 슈퍼푸드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작은 섭취량으로도 큰 영양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소개되어 있는 기사를 읽었다. 나영은 즉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영은 슈퍼푸드란 무엇인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퀴노아, 블루베리, 케일, 아몬드, 치아씨드, 연어 등이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꼽혔다. 이러한 식품들은 각각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으며 그것들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영은 한편으로 의문이 들었다. 슈퍼푸드라는 용어는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그녀는 몇몇 논문과 기사를 통해 이 단어가 사실 과학적 정의가 없으며 마케팅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식품 산업에서 제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과학적 증거보다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영은 슈퍼푸드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많은 슈퍼푸드에는 실제로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그녀는 어느 한 가지 음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 후 나영은 슈퍼푸드를 하루 식단에 포함시킬 방법을 고민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치아씨드를 곁들이고 점심에는 퀴노아 샐러드와 아몬드를 더해 향과 식감을 즐겼다. 저녁에는 케일 샐러드를 곁들인 연어구이를 먹으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다. 이처럼 슈퍼푸드는 그녀의 식습관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영은 식단의 균형을 맞추면서 슈퍼푸드를 포함시킴으로써 점점 더 많은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슈퍼푸드만으로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잊지 않고 생활했다. 결국 나영에게 슈퍼푸드란 그 자체로의 효능보다는 그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추가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녀가 건강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는 당뇨병은 많은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다. 하지만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당뇨병 예방의 시작은 나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연세 지긋한 수녀님이 내 포도당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서울 출신이었지만 20년 전부터 작은 마을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을 완벽히 관리해온 분이었다. 건강 관리는 깊은 사랑과 같아요. 한번 빠지면 매일매일 실천하게 되죠. 수녀님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자신의 작은 정원에서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늘 간단했다. 수녀님은 밤새 공복 상태에 있던 몸을 바로 음식물로 자극하는 대신 체온을 높이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라고 조언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많은 탄수화물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견과류와 신선한 야채 샐러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포도당 조절의 가장 중요한 건 식사량과 내용, 그리고 식사 시간을 잘 정하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 식사를 꼬박꼬박 같은 시간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포도당 유입 패턴에 익숙해지거든요. 수녀님은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생활 방식 중 운동도 빼놓지 않았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기 운동을 하며 운동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했다.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고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에 좋을 뿐 아니라 하루를 활력 있게 만들어주죠.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매일 실천하는 생활 철학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돌아와 그녀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몸이 점점 적응하고 있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견과류와 야채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했으며 매일 운동을 빼놓지 않았다. 몇 달 후 나는 병원에서 혈당 수치를 점검했다. 내 의사는 매우 놀라워했다. 당신의 포도당 수치가 정말 잘 조절되고 있군요. 꾸준한 식습관과 운동 덕분인가 봅니다. 나는 그 말에 감격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포도당을 잘 관리함으로써 나는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수녀님의 교훈 덕분에 나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